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스왑이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요즘 디파이 많이 핫하죠. 그런 디파이의 최선봉에 있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스왑을 시작으로 디파이 프로토콜도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페이퍼를 참조를 해서 본 강의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유니스왑 프로토콜의 파이썬 임플리멘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GitHub 링크도 같이 남겨둘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여러 시뮬레이션들을 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스터디 그룹인 펄그에서 이런 유니스왑 관련 글도 짧게 작성을 했으니까 조금 쉽게 풀어서 글을 작성을 했으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백그라운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ERC20 토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토큰이란 거는 코인이랑 구분해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코인은 보통 블록체인 프로토콜 레이어 1 단에서 쓰이는 그러한 통화, 커런시를 코인이라고 하고요. 토큰은 그와는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가지고 암호화폐 제작이 쉽고 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칭합니다. 또한 ERC20이란 거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드는 암호화폐인 토큰에 대한 표준 규격이에요. 이 ERC20 규격을 맞춰서 만들어진 토큰 간에는 되게 손쉽게 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함수도 서로 교차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가치를 서로 측정도 바로 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구현의 간편함과 호환성을 위해서 이더리움 상에서 구현된 토큰 대다수는 ERC20 표준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그라운드로는 디파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기존에 우리 쓰고 있는 금융 시스템은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의 주도로 동작을 합니다. 이런 중앙기관에서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을 하는데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ial, 말 그대로 탈중앙화 금융이에요. 중앙기관이 없는 탈중앙 환경에 기반하여 금융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거죠. 최근에 디파이는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디파이라고 모든 디파이가 블록체인 상에서 동작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디파이를 많이 만들고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효율성과 안정성과 탈중앙성 이런 것들을 다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 상에서 디파이를 만드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다. 이런 블록체인 상의 디파이들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일정 금액을 대출을 받거나 서로 다른 암호화폐 간의 교환, 상품 거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등등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스왑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유니스왑은 이더리움 상에서 자동화된 유동성 공급을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혹은 디파이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유니스왑에서는 이더리움과 ERC 토큰 간의 거래 혹은 ERC 토큰과 다른 ERC 토큰 간의 거래를 지원을 합니다. 기존의 P2P 거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거래를 하려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반드시 항상 존재를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명의 희망 매매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가 성사되죠. 근데 유니스왑에서는 판매자라는 주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구매자랑 유동성 공급자만이 존재를 하고, 구매자는 이더를 토큰으로 교환하거나 토큰을 이더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토큰을 다시 토큰으로 교환하는, 다른 토큰으로 교환하는 그러한 행위를 판매자 없이 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실시간 유동성이 없는 환경에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는 풀이라는 개념 덕분인데, 이 풀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면 이더 풀은 다양한 이더를 보유를 하고 있고, 토큰 풀은 토큰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더를 토큰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구매자는 이더 풀에 이더를 전송을 하고 프로토콜에 의해 계산된 양의 토큰을 받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토큰을 이더로 교환하고자 하는 구매자는 토큰 풀에 토큰을 전송하고 프로토콜에 의해 계산된 양의 이더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이더 토큰인데 기존의 이더 풀에는 이더가 10 이더 들어있었고 토큰 풀에는 500 토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곱한 걸 컨스턴트 프로덕트 혹은 줄여서 K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K가 10 곱하기 500이니까 5000만큼 스테이트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용자는 이더를 토큰으로 교환하고 싶어요. 정확하게는 1이더를 토큰으로 교환하고 싶은데, 그럼 1이더를 보냈을 때 얼마의 토큰을 받을 것이냐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1이더를 보내면 기존의 이더 풀에는 10이더가 들어있었는데 1이 더 들어오니까 11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이 토큰은 그럼 어떻게 상태가 결정이 되느냐, 컨스턴트 프로덕트인 K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큰 풀의 양으로서 조정이 됩니다. 이더 풀이 11이 됐으니까 K인 5000을 유지를 하려면 5000 나누기 11인 454.5만큼의 토큰 풀 상태로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 500에서 454.5가 돼야 되니까 45.5 토큰이 이 유저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45.5 토큰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은 수수료라는 개념을 생략하고 보여드린 겁니다. 단순화를 위해서요. 방금 보셨겠지만 풀에 돈이 있어야
이제 컨스턴트 프로덕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계산이 되고 구매를 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풀에 재화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유동성 공급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 유동성 공급자는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풀의 불균형을 조율을 해줍니다. 즉 양풀의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이더풀과 토큰풀에 돈을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금을 묶어두는 대가로 0.3%의 거래 수수료를 취하게 돼요. 좀 더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x times y equal k 모델은 이 수식으로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림으로 살펴봤던 그러한 프로토콜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 암호화폐 x와 y 사이의 스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토큰일 수도 있고 이더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라지 x 풀의 수량은 스몰 x, 라지 y 풀의 수량은 스몰 y로 표기를 할 겁니다. x를 y로 교환하는 경우를 주 예시로 컨크리트 이그젬플로 계속 소개를 드릴 거고 그 역은 그냥 쉽게 x랑 y만 교체하면 되겠죠. 우선 수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없는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죠. x와 y 사이의 거래는 아까 살펴봤듯이 컨스턴트 프로덕트인 k를 유지하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델타 x개의 토큰 x를 델타 y개의 토큰 y랑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스테이트, previous state인 x times y는 k인데 이 k는 next state인 x 플러스 델타 x와 y 마이너스 델타 y의 곱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거래 이후에 next state인 토큰 x의 개수, x'과 y의 개수, y'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x'은 그냥 x 플러스 델타 x죠. 이를 알파로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알파는 x분의 델타 x, 즉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로 표현하면 1 플러스 알파의 x 되겠죠. 그 밑에 줄로 내려가서 y'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y''은 y-델타 y인데 아까 위에서 봤듯이 알파로 표현을 하자면 k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1 플러스 알파분의 1의 y가 될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y에 대해서도 변화량 y분의 델타 y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를 베타라고 하자면 1 베타 y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거에 상응하게 x'을 정리하면 1 베타 분의 1의 x로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래 이후에 토큰 x의 개수, x'과 y의 개수, y'에 대한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래 수수료를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